자, 우리 이어서 3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부터 또 역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41번 문제 보시면 삼상전원의 수전단에서 전압 3300V, 전류 1000A, 뒤진용률 0.8의 전력을 받고 있을 때 동기조산기로 역류를 개선하여 1로 하고자 하는데요. 그죠? 동기조산기로 역류를 개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류를 갖다가 0.8에서 100% 1로 만들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동기조산기의 용량은 약 몇 kV인가 물어봤죠. 그럼 우리 요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QC는 하고 나와야 되겠죠. 콘덴서 용량. 우리 동기조산기 용량이니까 QC는 하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P에다가 우리 역류 개선 전이 들어가야 되니까 탄젠트 세타 1인데 코사인 세타 1분의 우리 사인 세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역류 개선 후입니다. 세타 2분의 우리 사인 세타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P 값을 갖다 이제 구해야 되는데 P가 안 주어졌어요. 그럼 P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삼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놈의 단위 이제 유효전력 킬로와트니까. 그리고 이제 킬로와트 곱하기 얼마까지 잡아야 돼? 그렇죠. 10에 마이너스 3승까지 해줘야 되겠네. 자, 그럼 루트 3에다가 전압이 얼마 준 거예요? 3300 준 거야. 그 다음에 전류가 얼마 준 거야? 전류가 1000A 줬고요. 역률이 얼마냐면 개선 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뒤진 역률 0.8인데 잠깐 우리 0.8 제가 썼는데 풀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제 풀이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인데요. QL은 해가지고 루트 3 곱하기 3300 곱하기 1000 곱하기 0.6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타입니다. 그래서 0.8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역률 개선전이 0.8을 줬기 때문에 0.8을 넣어주셔야 돼요. 0.6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인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수정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8이고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요게 답이 얼마 나오냐면 답도 틀렸어요. 여기 0.6을 넣었을 때 곱값이고 실제 눌러보면 0.8을 넣어서 눌러보면 4572. 61kW가 나옵니다. 제가 눌러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시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4572.61kW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갖다 집어 넣으시면 돼. 4572.61 넣어주시고요. 역률 개선 전을 갖다 넣어주면 되죠. 4572.61에다가 역률 개선 전이 얼마였냐면 0.8이었죠. 그래서 0.8분의 0.6이고요. 마이너스 우리 역률 개선 후가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냐면 1이었잖아요. 그럼 1,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이 0이니까 1분의 0이 되겠죠. 1분의 0은 얼마입니까? 0이죠, 0. 그러면 나머지만 계산기 누르시면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 나오느냐? 3429 kV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네요. 4번.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장치를 갖는 단상유도 전동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단상유도 전동기의 종류는 뭐뭐 있었어요? 네 글자로 반콤분수였죠. 반발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하나 더 하면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까지 있었는데 단상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1번의 이중농형이죠. 우리 농형유도 전동기는 3상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3번 문제 우리 이런 거 답으로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요건 문제가 바뀌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직류전동기의 전격 표시 용어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연속 전격, 반복 전격, 단시간 전격은 존재하지만 우리 2번에 보시면 순시 전격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으로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자 다시 44번 얘기를 할게요.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운전율이 높은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기의 속도 제어 보시면 직류기의 직류전동기 우리 속도 제어법 종류를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닌 것을 물어보면 우리 유도기의 2차 여자법이 대표적인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답이 되겠고요. 우리 첫 번째 직류기 속도 제어 누가 있냐면 계좌 제어법이 있죠. 계좌 제어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 전압 제어가 있죠. 전압 제어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저항 제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거를
오매 법칙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했던 거죠. 왜냐면 계자 전류 제어니까 전류 전압 저항이니까 오매 법칙으로 암기하면 쉽겠다. 계자 제어법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출력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출력 제어. 정출력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압 제어법의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 시에 효율이 좋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 조건에서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이 좋은 방법이 누구냐? 전압 제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전압 제어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 일근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근어 방식은 우리 속도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하는 게 일근어 방식이라고 그랬죠. 부하 변동이 심한 곳. 그래서 부하 변동이 얼마나 심하길래 일그러지겠냐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일근어 방식의 차이점은 플라윌이라고 그랬죠. 그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게 바로 플라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트라이액은 아까 뭐 2회 때인가요? 문제 있었는데 쌍방향 3단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전류를 흘리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그걸 제낀 나머지 틀린 거 찾게 되면 2번이 틀렸네. 2번. 그래서 이렇게 4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1번의 쌍방향 3단자 맞는 얘기고요. SCR 두 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병렬 연결하여 양방향 전류 제어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AC가 들어가면 이제 교류, 양방향이라고 그랬죠. 쌍방향. 4번, 게이트에 전류를 넣으면 어느 방향이든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도통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46번 볼게요. 변압기 냉각 방식 중 유입잔행식의 표시 기호를 물어봤는데, 유입잔행식은 우리 그 O일자가 들어가 있는 O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자, 내추럴, 자연. 그러니까 자연, O일에 의한 자연 냉각을 시킨다. 그런 얘기죠. AN 해가지고 유입잔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 2번. 그 다음에 1번은 건식잔행식이죠. 건식 잔행식 AN, ONAF는 3번 유입 풍냉식이고요. OFAF는 송유 풍냉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유입 잔행식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냉각 방식 쓰는 게 우리 실기 가서도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47번이 나옵니다. 47번. 참고로 그 A자의 약자는 에어예요. 에어, 공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7번은 탭 전압 변압기, 탭 전압 변압기 1차 측에 몇 개의 탭이 있는 이유 물어봤는데, 우리 주상 변압기에 탭이 있어요. 실제 그 주상 변압기 위쪽에 보면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딱 열면 거기에 탭 절안 장치가 있죠. 그래서 수전점의 전압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답으로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하나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신유형 형태의 문제라고 보셔도 되는데, 스태핑 전동기가 나왔잖아요. 스텝 각이 3도이고 스태핑 주파수가 펄스 레이트의 맥박수를 얘기하는 거죠. 120 pps인데 그 펄스 퍼 세컨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1초당 맥박수. 이 스태핑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물어봤는데 RPS, 초당 회전수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스태핑 전동기는요, 한 바퀴의 회전을 많은 수의 스텝술로 쪼개가지고 회전시키는 징유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텝 각이 3도라는 거는 한 펄스당 스텝 각이 3도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0 pps는 1초당 입력 펄스가 1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초당 입력 펄스가 1200이고 1펄스당 스텝 각이 3도니까 전체는 몇 도냐면 1200에다가 3도를 곱하면 됩니다. 3600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1회전이 얼마냐면 360이니까 360으로 나누면, 그렇죠,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회전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초당 회전수가. 그래서 그때 이 스태핑 전동기 회전 속도 RPS가 얼마냐 그러면 10이 됩니다. 10. 이 값을 구하면 1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계산해 주시고 1회전 360도니까 360 나누면 RPS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당 회전수.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49번 문제.
49번 문제는 직육의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아까 2회 때인가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지금 똑같은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있었잖아요. 일단 원인은 전기자 전류였고요. 우리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에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편자작용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편자작용. 그 다음에 중성축이 이동이 된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브러쉬를 이동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전기는 우리 회전 방향이었고요.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감자작용. 자속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전력 감소하고 발전기 용량이 감소한다. 세 번째는 불꽃, 섬락이 발생한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방지법으로 보상건선하고요, 보극이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건 뭐예요? 주자속이 감소한다고 해야죠.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자작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아닌 거. 자, 넘어가서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0번 문제를 보시면요. 유도전동기 역상제동의 상태를 크레인이나 권상기의 강화시에 이용되고 속도 제한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제동 방법 물어봤는데, 크레인이나 권상기의 밑줄 그시고요. 속도 제한의 목적에 사용된다. 누구냐면 유도제동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힌트를 드리면 유도전동기 유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권상기 크레인 나오고 속도 제한 목적 나오면 유도제동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답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의 특징 중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단락비가 크다. 이게 좀 잘 나오고 있죠. 역시 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단락비가 큰 기계는 우리 철극기, 돌극기라고 했어요. 바로 수차발전기의 원리였죠. 그래서 돌극기하고 우리 다른 말로 철극기라고 하죠. 철성분이 많은 철극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일단 안정도가 올라가죠.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증진된다. 이제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리액턴스가. 두 번째는 전압 변동률이 작고요. 손실이 작으니까. 세 번째, 선로의 충전 용량이 커지는 거죠. P라고 쓸게요. 용량이 커진다. 손실이 역시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효율이 나빠요. 효율이 나쁘다. 그럼 효율이 왜 나쁩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철극기잖아요. 철 성분이 많아서 철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손이 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단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실 중에 가장 많이 또 차지하는 게 철손인데, 그 중에서도 히스테리시손이라고 했죠.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L값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인데, 51번 문제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전기자 반작용도 당연히 작아져요. 안정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고 해야 맞고, 그 다음에 충전 용량이 작다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죠. 그럼 몇 번이 맞냐면 옳은 거 2번밖에 없어요. 과부하 내량이 크다. 이게 뭐냐면 과부하에 견딜 수 있는 힘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과부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52번 문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는데, 전류가 불연속인 경우 전원전압이 220이고요. 이 값이 되겠네요. 전원전압, 교류의 실효값. 단상 전파를 줬고요. 점호각이 90도일 때 직류전압을 물어봤어요. 우리 단상 전파를 줬고요. 지금 단상 전파를 줬을 때 우리 ED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0.9에다가 우리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0.9에 이 값이 얼마냐면 교류의 실효값 전원전압 220 넣어주시고요. 여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잡아주시면 돼요. 코사인 몇 도예요?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99V 나오죠.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점호각이 나오면 요거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자, 그 다음에 53번 보겠습니다.
자, 53번 보시게 되면 우리 카메라 여기 잠깐 잡아주시면 됩니다. 44번 쪽. 자, 여기 보시면요.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제에 사용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제어법을 사용하는 것인가, 이용한 것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타여자 전동기도 직류 전동기잖아요. 그래서 직류기 아까 속도제어에서 44번 풀 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오메 법칙, 계좌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 있는데, 우리 이 전압 제어에 보면 두 가지 방식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아까 두 가지 방식.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워드 레오나드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일근화 방식이었죠. 이게 바로 전압 제어의 두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근화 방식은 우리 어디 사용한다고 그랬냐면 부하 변동이 심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플라이를 갖다 설치한다고 했어요. 플라이를. 그러면 얘는 부하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우리 일근화 방식의 플라이를 설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제어법인가 물어봤으니까 전압 제어가 되겠죠. 전압 제어.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게 몇 번이었냐면 우리 53번 문제의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54번으로 갑니다. 자, 54번은 이쪽 칠판을 지우고 갈게요. 자, 54번 보시면요.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하여 3150V의 평형 3상에서 210V의 평형 2상으로 변환하는 경우에 각 변압기의 1차 전압과 2차 전압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실제 이제 그 3상을 2상으로 바꿀 때의 결선 방법이 T결선이 있거든요. 스코트 결선, T결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는데 단답형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문제고요. 우리 스코트 결선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탭의 위치가 있죠. 3상을 2상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평형 상태에서 불평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탭 전압이 있습니다. 권선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얼마냐면 전압의 불평형을 경감시키는 탭의 위치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자 변압기에는 적용을 안 하고요. T자 변압기에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게 T결선, 스코트 결선이기 때문에 그 T자 변압기에만 전압 불평형을 경감시킬 때 쓰는 거니까 그 탭 전압, 탭의 위치 2분의 루트 3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주자 변압기는 1차하고 2차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3150, 210V가 맞고요. T자 변압기에만 1차 측의 전압 3150에다가 2분의 루트 3, 탭의 위치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네요. 2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자 변압기, 우리 주자 변압기는 1차, 2차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T자 변압기만 우리 3상을 2상으로 변환했을 때 전압의 불평을 경감시켜야 되니까 1차 전압 3150V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1차가 되는 거고요. 우리 2차 측은 그대로 갑니다. 2차는 얼마냐면 210V가 되겠죠. 210V.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자, 55번 보시면 3상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 2차 저항 제어와 관계가 없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 전동기 아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권선형하고 농형이 있잖아요. 우리 농형부터 볼까요? 농형에 누가 있냐면 아까도 했는데 주파수 제어가 있었고요. 역률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고 선박의 전기 추진이나 인경공업의 포트모터에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극수변화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SCR에 그 위상각을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 전압 제어가 있었죠. 그게 바로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보면 첫 번째가 2차 저항법. 비례치 원리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아까 답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 여자법입니다.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종속법이 있죠. 직렬 종속, 병렬 종속, 차동 종속.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잘 나오는 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그 2차 저항제와 관계가 없는 거는 누구예요? 그 2차 저항법은 권선형 거니까 농경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1번. 그래서 종류만 알아도 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56번은 직류발전기의 무브와 특성곡선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표시한 것인가 물어봤는데 우리가 직류발전기의 특성곡선이 4가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3가지밖에 없다가 최근에 와서 하나가 추가됐죠.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암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일단 무브와 특성곡선이 있습니다. 무브와 포화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하 특성곡선, 부하 포화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특성곡선, 그 다음에 외부 특성곡선이 있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무브와 특성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IF와 유기기 전력의 관계곡선이고요. 부하 특성곡선은 IF와 계좌전류입니다. 단자전압의 관계곡선이고요. 내부 특성곡선은 부하전류와 유기기 전력의 관계외, 그 다음에 외부 특성곡선은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예요. 계좌전류가 커지면 자속이 커지면서 기전력이 커지겠죠. 근데 이 기전력은 누구와 같냐면 무부하시 전압하고 같죠. 입력과 출력이 같아지는 겁니다. 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부하는 이가 오는 거고요. 부하 특성곡선은 단자 전압이 존재하겠죠.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내부 특성곡선은 발전기 내부에 기전력이 오는 거고요. 외부는 발전기 출력단이니까 단자 전압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순서대로 외우는 거죠. 무부하, 부하, 내외. 우리 이것도 무부하가 먼저 오는 거예요. 부하가 없다가 부하가 생기는 거니까 무부하, 부하. 그 다음에 내외로 있는 거죠. 우리 외내로 있는 새끼는 없잖아. 그죠? 우리 남북 읽을 때도 우리 남북이라고 읽지 북남이라고 외우는 새끼는 없잖아요. 그죠? 있는 새끼는. 그 북남으로 있는 새끼는 딱 한 새끼밖에 없죠. 누군지 아시죠? 평양에 사는 새끼. 돼지 새끼 하나 있죠. 그 새끼만 북남으로 읽지 우리 남북이라고 다 읽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내외로 읽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시고 IF 2번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I가 2번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IF 2번, I 2번. 그 다음에 요거 우리 EV 읽을 때도 우리 사진 찍을 때 봐봐요. 어떻게 하냐.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사진이 잘 나오는 거야. EV 하고 해야 잘 나오는 거죠. 사진이. EV 이렇게. 자, 그럼 요거를 첫 번째 무브와 특성곡선 보니까 누구예요? 단자전압하고 계좌전류와 유기기 전력인데 유기기 전력이 없거든요. 계좌전류는 있고. 근데 유기기 전력 대신에 우리 단자전압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기전력과 출력의 단자전압이 같다고 했으니까 단자전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2번이 정답인데 2번 말고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무브와 특성곡선이.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은 농형유도 전동기 기동법에 대한 설명 좀 틀리고 물어봤는데 우리 농형유도 전동기 기동법 보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직입기동이 있죠? 우리 직입기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전압기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전압기동. 그래서 요거 용량이 얼마냐면 우리 5kW 이하 소용량이었죠. 5kW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그렇죠. Y델타 기동이 있죠. 얘는 얼마냐면 5에서 15kW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도 나오죠. 5에서 15, Y델타. 그 다음에 10kW 정도에 사용되는 기동법이 누구냐? 그러면 10kW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Y델타. 그 다음에 우리 Y기동을 하는 이유도 나오죠. Y기동을 하는 이유. 그래서 기동전류를 얼마로? 예, 3분의 1배로 줄이기 위하여.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줄이기 위하여. 그죠? 누구냐면 델타에 비해서 Y기동을 하게 되면 기동전류가 3분의 1로 줄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냐면 리액터 기동이 있죠. 상을 바꾸면 안 되는 리액터를 코일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동전류를 제한하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운전할 때는 기동을 한 후에 기동이 끝나면 운전할 때는 전원을 100% 인가해가지고 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 누가 있어요? 기동보상기에 의한 기동법이 있죠. 기동보상기를 이용한 기동 방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그 탭 전압에 맞춰서 전류를
전압을 강압시켜서 기동 전류를 억제하고요. 마찬가지로 전전압을 가하는 방식이 우리 기동 보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얘는 대용량이죠. 기동 보상기 대용량. 뭐 보통 이제 37kW를 넘어가는 대용량에서 우리가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형이 이렇게 됐고요. 우리 권선형은 말로 좀 정리해드리면,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은 우리 2차 저항 기동, 그 다음에 2차 임피던스 기동, 그 다음에 뭐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농형이 이제 사실, 잘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실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틀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전압 기동법은 일반적으로 소용량에 적용된다. 맞죠? 5kW 이하 소용량이라고 했고요. Y델타는 기동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로 감소하죠. Y결선은, Y기동은 델타에 비해서 전압이 선보다는 상위 루트 3배 감소되는 거잖아요. 델압과 류에 의해서. 그래서 기동전압이 루트 3배 감소한다. 그 얘기고요. 3번에 보면 리액터 기동법은 기동 후 스위치로 리액터를 단락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리액터를 처음에는 기동할 때는 리액터를 거쳐서 전류를 갖다 제한시키고요. 그 다음에 기동이 끝나면 운전할 때는 전압을 100% 걸어서 운전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동보상기법은 최종 속도 도달을 위해서 기동보상기가 계속 필요한데, 아니죠. 기동할 때만 기동보상기가 필요한 거지 운전할 땐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이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8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딱 요거 하나 주고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쉬운데, 지금 전체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량이 50kV 변압기에 철선이 1kW이고요. 전부하 동선이 2kW이다. 이 변압기를 최대 효율에서 사용하려면 부하를 약 몇 kV인가야 하는가 물어봤는데, 우리 이거 뭐냐면요. 우리 실기에도 나오는데 n분의 1 부하시의 효율값을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식이 루트에 이렇게 됩니다. PC분의 PI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있었잖아요. 루트에다가 철선이 1이고 동선이 2일 때, 즉 1대 2가 됐을 때 요걸 계산기 누르면 70%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누구의 효율이었냐면, 그렇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상변압기의 우리 효율이었죠. 주상변압기.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서 70%를 잡아주고 우리 나머지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결론은 뭐냐. 지금 문제에서 똑같이 줬거든요. 철선이 1이고 동선이 2니까 70%가 나오는 거죠. 즉 0.7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하면 안 하면 요것만 계산기 누르면 0.7이 나오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면 70%니까.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0.7, 즉 70%만 운전을 했을 때 이 변압기는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 용량이 전체가 50 지금 kVA 줬잖아요. 이거를 전체 용량을 부하에 다 공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철선하고 동선이 1대2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압기를 최대 효율로 운전하려면 몇 프로만 부하에 공급을 해야 되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0.7이잖아요. 그러니까 70%만 공급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예요? 35kVA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즉 부하에 35kV만 공급을 했을 때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철선이 1이고 동선이 2인 변압기가 있을 적에 50kV가 다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70%만 공급했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 50에 대한 70%, 35kV만큼만 부하에 공급을 해주면 된다. 그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필기뿐만 아니라 우리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은요, 잘 출제가 되진 않는데 답으로 그냥 보셔도 돼요. 똑같이 변형되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상 반작용 전동기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반작용 전동기를 우리 반작용,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리액션 모터인데, 요놈은요, 실제로 여자 권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 번도 변형되지 않고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라고 제가 써드릴게요. 그래서 여자 권선 없이 그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를 우리가 이제 리액션 전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측정 장치
용으로 사용된다라고 또 명시가 돼 있네요. 전기시계 및 각종 측정 장치.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삼성 동기발전기를 동일한 보화로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파트가 나왔고요. 대응하는 기전력 사이 60도의 위상차가 있다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상당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을 우리 서로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수수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A 발전기에서 B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 이 수전력은 위상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력인데, 우리가 이제 위상차, 동기발전기에서 위상차가 발생하면 유효순환전류, 동기화 전류가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서로 주고받는 전력을 우리가 수수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식이 EZS분의 2의 제곱에다가 우리 사인 델타로 표현이 됩니다. 킬로와트니까 기본 단위가 마이너스 3승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2가 무슨 전압이냐? 동기기는 가장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게, 실수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Y결선이기 때문에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이 다르다는 얘기죠. 루스3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입니다. 2가 상이고 V가 성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간을 주면 루스3을 나눠줘야 되고요. 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주면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에다가 ZS를 얼마 줬어요? 동기 임피던스가 아니라 동기 리액터를 썼는데, 리액턴스랑 동기 임피던스랑 같은 거니까 그대로 5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지금 문제에서 성간을 줬잖아요. 기전력의 성간은 330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3300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제곱을 취해주면 됩니다. 사인, 위상차가 몇 도였냐면 아까 60도라고 했고요. 여기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만 킬로와트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 얼마 나오냐면 314 킬로와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동기화력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동기화력도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동기화력이라는 놈은 요 P값은 우리 그 수전력 값을 갖다가 미분한 거여서 공식이 이렇게 돼요. EZS분의, 앞엔 똑같습니다. 2의 제곱에다가 사인 미분했으니까 우리 코사인 델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동기화력은 실제로 뭐가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공식이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요 수전력이 계산 문제가 이제 60번처럼 나오는 거고요. 동기화력은 거의 공식만 보시면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요런 게 나옵니다.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하냐? 그럼 뭐에 비례해요? 코사인 델타에 비례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동기화력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반비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답 아까 314kW 2번이었는데 요것도 전통적인 문제의 답이에요. 수전력 물어봤을 때. 요것도 우리 과거서부터 숫자 안 바뀌고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3회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17년도 문제, 뭐 16년도 문제, 15년도 문제에서 쭉 제가 풀이를 기기 과목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나오는 파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트를 중심적으로 잘 보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뭐 답이라고 써드리고 했던 것들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올 거니까 믿고 답이라고 써놓고 문답해서 가시면 조금 더 스트레스 덜 받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강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